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십니까? 미국? 중국? 아닙니다.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위, 국부펀드 규모 세계 최대, 땅 밑에서 하루에도 수백만 배럴씩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우디가 얼마 전부터 밤잠을 못 자는 일이 생겼습니다. 중동에는 오랫동안 사우디와 대립해온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이 드론과 미사일을 사우디 쪽으로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군사시설이 아니라 사우디의 심장구, 세계 최대 석유시설 아람코를 직격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지는 그 시설이 순식간에 불타올랐죠. 이날 사우디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본인들의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미국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간 믿어온 파트너, 세계 최강 패트리엇 미사일. 그런데 미국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전 세계 분쟁에 미사일을 쏟아붓다 보니 재고가 바닥났고 공장 생산 라인마저 따라가질 못했거든요. 돈을 더 얹겠다고 해봤고 유럽 무기도 급하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떨어지거나 납기를 맞출 수 없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절박해진 빈살만 왕세자가 마지막으로 두드린 문은 바로 대한민국 하나였습니다. 천국 미사일, 지금 당장 주십시오. 무려 1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주문이었습니다. 이 문의가 들어온 뒤 대한민국의 무기 관련 주식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은 이 10조 원 뒤에 숨겨진 냉혹한 국제정세의 민낯과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판을 뒤집은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무기 구매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중동 국가들입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들이 무기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카탈로그 스펙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진짜로 막아냈느냐, 그게 전부예요. 빈살만 왕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능 좋은 무기를 찾던 왕세자는 수소문 끝에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요. 이웃나라 아랍에미리트의 이야기였죠. 아랍에미리트는 몇 해 전 조용히 한국에 천궁을 들여왔습니다. 천궁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방공미사일 시스템인데요.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방산 무명국 한국의 무기를 가져와 주변국들이 고개를 갸웃한 건 당연했습니다. 검증도 안 된 한국 미사일을 왜? 그런데 천궁이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멘 반군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훈련 상황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민간인의 목숨과 천문학적인 자산이 걸린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숨죽이는 순간 천궁이 날아올랐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명중률 96%, 날아오는 미사일 10발 중 9발 이상을 공중에서 격추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 하늘을 지배해온 미국의 패트리엇도 실전에서 완벽한 요격률을 장담하지 못하는 판에 이름도 생소한 한국 미사일이 원샷 원킬의 신화를 써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중동 전역에 순식간에 퍼졌는데요. 빈살만 왕세자의 책상 위에도 미사일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미사일의 성능을 확인한 왕세자는 그 순간 확신했죠. 저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왕세자가 하나를 선택한 이유가 명중률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수십 년간 서방 무기를 사면서 가장 치를 떨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은 먼저 받고 무기는 제때 안 준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납기가 밀리고 부품이 없고 핑계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달랐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량을 정확히 납품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그게 96% 명중률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사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경제산업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사우디가 지금까지 세계 최강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석유. 근데 전 세계가 전기차로 넘어가고 태양광 풍력으로 에너지를 바꾸는 지금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건 사우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100년을 먹여 살린 그 석유가 어느 순간 아무도 안 사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석유 없이도 살아남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무기의 국산화였어요. 미국과 유럽에 수십 년 동안 손을 벌렸지만 그들은 무기를 팔면서도 기술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았습니다. 돈은 받고 열쇠는 안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는 달랐습니다. 사우디 현지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전하고 사우디 사람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10조 원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동반자 계약이었던 겁니다. 수십 년간 사우디 옆에 있던 미국과 유럽이 끝내 해주지 않았던 것을 한국이 해준 거예요. 이 소식이 퍼지자 세계는 발칵 뒤집혔죠. 미국 군사 전문지들은 패트리엇의 시대가 저물고 천궁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수십 년간 중동 시장을 독식해온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던 대한민국이 자기들 밥그릇을 뺏어간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10조 원이 대한민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순하게 하나의 주가 상승으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계약 하나가 움직이면 전국 수천 개의 협력업체도 함께 돌아갑니다. 부품을 깎고 소프트웨어를 짜고 시스템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천궁을 선택했다는 소식은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골랐다. 이라크, 루마니아, 이미 여러 나라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팔며 유럽을 흔들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천궁으로 전 세계의 하늘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이름들 옆에 이제 새로운 이름이 하나 더 올라서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그리고 그 시작점에 10조 원짜리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가 전 세계를 뒤지다 결국 선택한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세상을 움직이는 돈과 권력의 흐름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에서도 그 누구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